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6장에 Physics of MOS Transistor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그 7장하고도 연결되는데 우리가 6장에서는 MOS 트랜지스터의 그 트랜지스터 자체, 소자, 특성 내지는 뭐 그런 기본적인 걸 배우고 7장에서는 이제 그 MOS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회로를 꾸미는 거 주로 이제 앰플리파이어가 되겠죠. 그거를 배워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전에도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배우고 그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회로를 배웠었죠. 근데 그때 배웠던 트랜지스터는 BJT였어요. BJT. BJT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의 약자로서 우리가 그 구조 및 그 동작 원리 그리고 그걸 이용한 회로들 그런 것들을 배웠죠. BJT를 이용한 회로가 뭐가 있었죠? 커먼 에미터, 커먼 베이스, 에미터 팔로워 이런 게 있었죠. 여기 약간 오타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MOS 트랜지스터예요. 그래서 MOS도 이제 이게 약자인데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트랜지스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를 배우고 그걸 이용한 회로를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트랜지스터가 바뀝니다. 트랜지스터가 MOS,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트랜지스터와 그걸 이용한 회로를 배우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예요. 그럼 뭐 트랜지스터가 그 뭐 넓게 얘기하자면 트랜지스터는 수많은 종류의 수많은 서로 다른 종류의 그런 서로 다른 구조의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우리 주변에서 전자공학이 전자 회로들을 보면 대개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와 MOS 트랜지스터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MOS 트랜지스터가 아마도 5% 정도는 우리 주변의 모든 회로들이 MOS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사용하는 걸로 얘기하자면 MOS 트랜지스터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는 사용 빈도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BJT가 훨씬 많았지만 지금은 사용 빈도가 훨씬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하려고 BJT를 배우느냐, MOS 트랜지스터가 더 중요하면 그거부터 배우고 그것만 배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를 이해하고 트랜지스터를 이해하고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회로를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BJT가 훨씬 중요합니다. BJT가 훨씬 중요하다기보다는 훨씬 더 펀더멘탈해요. 그래서 이제 BJT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MOS를 배우면 두 개를 다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MOS만 배우면 BJT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BJT가 좀 더 펀더멘탈하고 좀 더 그 포괄적인 그런 지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대학교 과정에서 BJT를 배우고 MOS 트랜지스터를 배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 다닐 때는 MOS 트랜지스터는 배우지 않았어요. 나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닐 때 그 당시만 해도 MOS 트랜지스터의 기술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고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 봐서 우리가 회로를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BJT를 배우고 MOS 트랜지스터를 배우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앞에서 이제 MOS 트랜지스터라고 했는데 MOS의 약자를 얘기했는데 여긴 좀 다른 말이 나오네요. 이게 MOSFET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MOS는 똑같아요. 메탈 옥사이드 여기다 적으면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더 field effect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MOS 트랜지스터는 이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약자, 앞 글자를 딴 건데 MOS FET 이렇게 되죠. 두 개는 사실은 MOS 트랜지스터라는 건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MOS가 이제 이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나타내는 거고,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보면 동작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작의 원리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동작을 하는데 그게 MOS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MOSFET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MOS 트랜지스터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뭐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MOSFET에 대해서 그거의 구조, 동작 원리, 그 다음에 모델,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바이폴라,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하고의 비교 등을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챕터 아웃라인이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걸로 되어 있고, 처음에 이제 동작, 구조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BJT 때도 했지만 우리가 디바이스를 이해하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회로를 설계하기 위해서 모델이 중요했어요. 모델. 그러니까 모델이 뭐죠? BJT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라지 시그널 모델, 스몰 시그널 모델 기억이 날런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NPN BJT 트랜지스터의 스몰 시그널 모델이 어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이쪽이 베이스 터미널, 에미터 터미널, 콜렉터 터미널 이랬죠.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라는 거는 디바이스라는 거는 사실 어떤 물리적인 소자이고, 그것이 동작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메커니즘에서 의해서 동작을 하지만, 그것들이 회로 해석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회로 엘러먼트, 그러니까 RLC, Dependent Source,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대체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회로를 해석하고 설계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스 디바이스도 실제 모스펫의 동작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런 식으로 회로 엘리먼트로 모델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스 디바이스의 모델을 중요하게 배울 거고, 이걸 알아야지 이제 회로 설계도 하고 해석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PMOS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게 아니라, PMOS는 뭐냐면 우리가 BJT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NPN 타입의 BJT가 있었고 PNP 타입의 BJT가 있었죠. 모스펫도 똑같은데 우리가 처음에 배울 게 N-타입 모스펫, NMOS를 배우고, 그 다음에 P-타입 모스펫, PMOS를 배울 거예요. 이게 이제 NPN 트랜지스터와 PNP 트랜지스터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듀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원리상으로는 똑같지만 회로상으로는 이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죠. 이제 뭐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뭐 올라가는 게 내려가고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NPN, PNP에서 봤듯이 홀과 일렉트론이 바뀌고 뭐 그렇듯이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연결해서 배울 겁니다. 자, MOS 트랜지스터를 배운다고 했는데 처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MOS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그림을 보면
여기 인슐레이터가 있죠. 인슐레이터. 그리고 인슐레이터는 이제 다이엘렉트릭 머티리얼이고, 이제 옥사이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유리가 인슐레이터죠. 그거와 똑같이 인슐레이터가 있고, 그거 양단에 위쪽은 컨덕티브 플레이트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은 P타입 실리콘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위에 컨덕티브 플레이트는 우리가 전도체니까 쉽게 얘기해서 메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밑에는 P타입 실리콘이니까 이제 이건 반도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말한 대로 컨덕티브 플레이트이 메탈에 해당하고, 인슐레이터가 옥사이드에 해당하고, P타입 실리콘이 세미컨덕터에 해당하는 전체적으로 MOS 구조를 띠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메탈은 당연히 도체이고, P타입 실리콘도 도핑을 보통 많이 해서 완전 메탈처럼 도체는 아니지만 도체에 가까운 특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MOS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만들 겁니다. 근데 이제 트랜지스터로 가기 전에 우리가 MOS 구조가 캐패시터라는 거를 먼저 볼 겁니다. 그 캐패시터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여기다가 그 전압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냐면, 네, 여기 전압을 이렇게 이렇게 걸어보죠. 그러니까 위쪽에 플러스 전압, 밑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었어요. 그러면 플러스 쪽에 건 거는 메탈 쪽에 플러스 그 모바일 캐리어가 모일 거고, 마이너스 전압 쪽에는 이제 세미컨덕터 쪽에 일렉트론, 모바일 캐리어, 프리 일렉트론이 모일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메탈도 컨덕터고 P타입 실리콘도 그 컨덕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두 개 사이는 전류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압을 걸었는데 그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나요? 안 흐르나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컨덕티브 플레이트나 P타입 실리콘이 도체라 하더라도 그 중간에 인슐레이터가 있으니까 당연히 마치 패러렐 플레이트 캐패시터처럼 캐패시터로는 보이지만 전류는 흐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MOS 구조는 기본적으로 캐패시터 구조입니다. 캐패시턴스도 계산할 수 있어요. 캐패시턴스 여러분들 전자기학 시간에 캐패시턴스 계산하는 게 어떻게 되죠? 캐패시턴스는 면적하고 그 플레이트 패러렐 플레이트 캐패시턴스는 그거 사이 거리하고 그 다음에 입실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러렐 플레이트 캐패시턴스의 면적, 그 다음에 인슐레이터의 thickness, 그게 이제 D에 해당할 텐데 그거랑 그 다음에 그 인슐레이터의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를 알면 캐패시턴스를 계산할 수 있고, 그 캐패시턴스에 해당하는 캐패시터로 보이는 겁니다. 이 구조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좀 더 해볼 거예요. 뭐냐면 여기다 그림을 좀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MOS 구조를 다시 그리고 여기다가 전압을 요걸 이제 V1이라고 합시다. 여기다 전압 V1을 이렇게 가했어요. 그러면은 앞에서처럼 플러스 전압 쪽에는 포지티브 차지가 모여 있을 거고, 마이너스 쪽에는 네거티브 차지가 이제 동일한 양에 모여 있겠죠. 위에가 둘에 5개 그렸으니까 여기도 5개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는 이제 인슐레이터라서 이게 그림을 좀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볼까요? 녹색으로 아니 파란색으로 그릴까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그 옥사이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옥사이드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압을 하나 더 가할 거예요. 어떻게 가냐면 여기다가 전압을 V2라는 전압을 이렇게 가해 봅시다. 여기다 연결하고 여기다 연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V1으로 해서 이렇게 I1이라는 전류는 안 흐른다. 왜냐하면 중간에 인슐레이터가 있고 MOS 구조이기 때문에 안 흐른다. 근데 V2라는 전압을 만약에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이렇게는 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요 방향 흐르는 전류가 흐르겠죠. 예.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반도체를 통해서는 전류가 V2의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나중에 MOS 트랜지스터의 원리가 되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MOS 구조를 받고 이제는 MOS 트랜지스터 또는 MOS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이제 직접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그 여기 보면 컨덕티브 이 위에 그 하얀색이 컨덕티브 플레이트이 돼 있고 앞에 페이지에서 우리가 그 컨덕티브 플레이트이고 그 중간에 인슐레이터가 있죠. 인슐레이터. 그리고 그 맨 밑에는 이제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P-타입 세미컨덕터, 실리콘 세미컨덕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보면 컨덕티브 플레이트, 인슐레이터, P-타입 실리콘에서 MOS 구조가 되어 있죠. 근데 앞에랑 다른 점은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에 N 플러스로 도핑이, 그러니까 N 타입으로 매우 많이 도핑이 된, 하일리 도핑된 리전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우리가 일렉트로드를 어떻게 만드냐면 왼쪽 N 플러스 리전에 전선을 연결하고 일렉트로드를 만들고 오른쪽 N 플러스 리전에 일렉트로드를 만들고 드레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운데 그 위쪽 MOS 구조의 메탈에 해당하는 부분에 또 일렉트로드 만들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그게 각각 이름이 있는 겁니다. MOS 구조의 메탈 쪽에 있는 거는 게이트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P-타입 세미컨덕터의 양쪽에 N 플러스 리전으로 도핑이 디파인이 된 리전의 전선 그 일렉트로드를 연결한 걸 우리가 소스와 드레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왼쪽이 소스고 오른쪽이 드레인이라고 했지만 사실 소스하고 드레인은 구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뭐 어디가 소스고 어디가 드레인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편의상 소스하고 드레인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3차원 그림이고 보통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요렇게 그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차원 구조에서 크로스 섹션, 단면만 이제 간단하게 그리는 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그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게이트, 소스, 드레인은 똑같이 있고 근데 게이트는 이제 컨덕티브 플레이트, 메탈에 해당하는 거가 있고 중간에 인슐레이터가 있고 인슐레이터는 뭐 특별히 안 그렸어요. 그냥 띄워놨습니다. 뭐 어차피 인슐레이터라는 건 마치 떨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물론 다이렉트릭 컨스탄트는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섹션 보면 이제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인데 우리가 서브스트레이트 그냥 P-서브라고 썼고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을 N 플러스 리전이라고 표시하고 소스 드레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이게 MOS 트랜지스터의 단면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킷 심볼도 우리가 그릴 건데 요거를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래요. 여기 지금 화살표가 이쪽에 돼 있죠. 이렇게. 이 화살표는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예, 어쨌든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요 그림이, 마치 그 단면을 형성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게이트에 여기 일렉트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살짝 떨어져 놓고, 이렇게 요쪽 그 서브스트레이트에 해당하는 모양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단자도 게이트, 소스, 드레인이 이제 대칭적으로 이렇게 이 크로스 섹션하고 대응해서 이렇게 돼 있죠. BJT에서도 했지만 이 화살표를 우리가 보통 붙여주는데, 화살표는 전류의 흐름의 방향으로 붙여줍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아직 다 안 했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류가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를 거예요. 그래서 소스 쪽에다 이렇게 전류 방향이 드레인에서 소스 방향으로 흘러나가게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BJT에서도 했었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N타입 모스펫이거든요. 근데 이제 맨 뒤에 가면 P타입 모스펫도 있을 텐데, 그거는 똑같은 모양이지만 화살표만 반대인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모스펫의 3차원 구조, 그 다음에 모스펫의 단면, 크로스 섹션, 그리고 이제 그 디바이스가 시메트릭 하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모스펫의 서킷 심볼, 우리가 이제 회로도 그려야 되잖아요. 회로도, 모스펫을 이용한 회로를 배울 텐데, 회로도 그릴 때는 이렇게 서킷 심볼을 가지고, 이 서킷 심볼을 가지고 그릴 거죠. 근데 뭐 요거를 갖다가 사실은 지금 그 크로스 섹션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이제 같은 방향으로 그리긴 했는데, 요게 사실은 요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요걸 세워서, 화살표가 좀 잘 안 나왔네요. 위쪽이 드레인, 밑에 쪽이 소스 해서 이렇게 이제 90도를 돌려가지고 그리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고, 회로에는 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밑에 그림처럼 이제 들어가게 되죠. 요 그림이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이 보고 익숙해져야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터미널 이름이 이제 또 게이트, 드레인, 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이름은 우리 BJT에서는 터미널 이름이 뭐였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위에가 콜렉터, 밑에는 에미터, 여기는 베이스 이랬죠. 그리고 각각의 이름의 의미가 있었어요. 콜렉터라는 거는 이제 차지를 콜렉션 한다, 에미터라는 거는 차지를 에미션 한다, 뭐 그런 의미여서, 차지가 에미터에서 콜렉터로 나가는 거고, 그게 이제 보통 일렉트론이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거가 됐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이름을 썼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서는 이름이 달라요. 소스하고 드레인. 근데 사실 의미는 같아요. 드레인은, 그러니까 소스는 차지를 소스한다, 그러니까 공급한다라는 의미이고, 드레인은 차지가 흘러 내려간다. 여러분들 하수구, 그 물이 내려가는 하수구가 우리 드레인이에요, 영어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차지가 소스에서 나와서 드레인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스하고 드레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콜렉터하고 에미터의 의미하고 이제 대응이 되죠. 비스름하게 된 거죠. 사실은 뭐 의미성은 똑같습니다. 게이트라는 단어는 차지가 흘러가는 거를,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 차지의 흐름을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게이트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터미널의 이름이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요 슬라이드는 State of the Art MOSFET Structure라고 해서, State of the Art라는 거는 이제 아주 최신 기술의, 뭐 직역하자면 예술적인 경지의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technically State of the Art Technology 그러면 뭐 직역하면 예술적인 경지의 기술이겠지만, 최신 기술, 가장 어드밴스된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State of the Art MOSFET Structure라는 거는 이제 가장 현재 기술로서 가장 어드밴스된 MOSFET Structure라고 되어 있는 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그림은 앞에랑 사실 뭐 다른 건 없는데 특별히 보여주는 이유는 요 숫자 때문에 보여주는 건데 옥사이드 thickness가 18 앵스트롬이고 그 다음에 게이트의 폭 그러니까 소스에서 드레인까지의 길이 요게 이제 90나노미터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지금은 이것만 해도 이 책만 해도 이제 상당히 뭐 거의 글쎄요 한 5, 6년 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렇고 지금은 사실 이 랭스가 이걸 우리가 랭스라고 하는데 왼쪽 소스에서 오른쪽 드레인까지 요 길이를 우리가 랭스라고 하는데 게일 랭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90나노미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요게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게 65나노미터도 됐다가 뭐 55나노미터도 되고 뭐 40나노미터 그 다음에 28나노미터 뭐 15나노미터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 연말에 보통 연말에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뭐 삼성전자나 인텔에서 그 삼성전자에서 뭐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더 집적도가 높은 D램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술이라는 것이 보통 이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이걸 우리가 게일 랭스라고 하는데 게이트의 랭스죠. 게일 랭스가 얼마짜리다. 그러니까 뭐 28나노미터 공정을 이용해서 D램을 만들었다. 아니면 뭐 15나노미터 공정을 이용해서 D램을 만들었다. 요즘에 뭐 7나노미터 공정을 이용해서 D램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얘기가 되는데 그때 얘기하는 것이 이 게일 랭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모스펫을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같은 반도체 면적 안에 좀 더 많은 디바이스, 좀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고 따라서 좀 더 집적도가 높아가고 D램이라면 메모리 메모리의 덴시티가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를 작게 만드는 게 모스펫 기술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 작다는 거를 크다 그러니까 모스펫의 그 크기를 대표하는 디멘전이 이 게일 랭스예요. 그래서 이 게일 랭스를 가지고 우리가 뭐 몇 나노미터 공정이다, 몇 나노미터 모스펫이다 그러면 게일 랭스가 그거구나.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다른 디멘전들은 어떠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딱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이 게일 랭스는 좀 다른 말로 하면 피처 사이즈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여러분들 뭐 기억을 중요하게 해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피처 사이즈, 그러니까 어떤 모스펫의 피처 사이즈가 얼마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거는 곧 모스펫의 게일 랭스가 얼마야 라고 이제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스 구조가 어떻다. 그리고 이제 MOS는 기본적으로 캐패시터 구조다라는 것까지 했고, MOS 구조의 MOS 캐패시터 양 옆에 M 플러스 리전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모스펫 구조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한 발 더 나갈 겁니다. 한 발 더 나가는데 지금 이 그림 보면 여러분들 모스펫 구조죠. 모스펫 구조인데 소스하고 드레인 쪽은 전부 다 그라운드를 잡아놓고 게이트에만 VG라는 전압을 가했어요. 이걸 이제 서킷 심볼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이 되죠. 소스하고 드레인은 그라운드가 되어 있고 게이트에만 전압을 가해진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구조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이제 종합해서 이제 이해를 할 건데, 자, 여기 MOS 구조가 여기다 그림을 좀 다시 그릴게요.
자꾸 에러가 뜨네요. 여기 n 플러스가 있는데 여기는 그라운드, 여기도 그라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 쪽에다가 이제 전압을 가야 되는데 전압을 어떻게 갈까요?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이 전압이 이제 VG라는 전압을 가했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아까 그 MOS 캐패시터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구조에서 전압을 메탈 쪽에 포지티브 전압을 가하면 위쪽은 그 메탈 쪽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포지티브 차지가 쌓이게 되고 그러니까 옥사이드 지나서 세미컨덕터 쪽에는 어떤 차지가 쌓이게 되죠? 네거티브 차지가 쌓이게 됩니다. 네거티브 차지가. 근데 이제 생각을 조금 더 해보면 여기가 P타입 세미컨덕터예요. 그러면 P타입이라는 거는 뭐죠? P타입이라는 거는 이제 홀이 많고 모바일 캐리어로서 홀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프리 홀이 많은 거고 프리 캐리어는 프리 일렉트론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여기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는 순간, 게이트 전압에다가 포지티브 전압을 인가하는 순간 이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에 있는 많은 홀들은 위쪽에 포지티브 볼티지 때문에 밀려 내려가요. 여기 많은 그 프리 홀들, 모바일 캐리어스의 홀들이 많았는데 그게 밀려 내려가요. 그럼 밀려 내려가면 나머지가 뭐가 남냐면 스페이스 차지,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스페이스 차지로서의 네거티브 차지가 남게 되죠. 네거티브 아이온이 남게 되죠. 그거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 차지라고 그러죠. 공간 전화. 그리고 그렇게 된 거를 우리가 그런 리전을 우리가 디플레이션 리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프리 캐리어가 사라지고 스페이스 차지만 남아있는, 스페이스 차지가 남아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디플레이션 리전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앞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그 MOS 구조에서 위에 플러스를 가하고 밑에 마이너스를 가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단순히 위쪽에는 플러스 차지가 쌓이고 밑에 쪽에는 마이너스 차지가 쌓인다고 했는데 요게 마이너스 차지가 엄밀히 말하면 그 차지가 갑자기 어디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는 P타입 실리콘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차지가 없어요. 없다는 얘기.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는 생겨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던 프리홀들이 밀려 내려가고 나머지 공간에 네거티브 아이온들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 디플리션 리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쪽을 우리가 디플리션 리전이라고 합니다. 디플리션 리전이 되는 거죠. 디플리션 리전은 뭐 이미 배웠던 거고.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드레인 쪽에 그라운드를 잡고 게이트 쪽에 VG라는 전압을 가했어요. 자, 이 왼쪽 그림은 뭐냐면 게이트 전압을 더 올리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왼쪽은 VG가 조금 그나마 작을 때고 VG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그러니까 VG를 점점점 올리면 이 디플리션 리전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계속 확장을 하느냐, 계속 확장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스페이스 차지들은 더 이상 확장을 못하고, 그러니까 스페이스 차지가 있죠. 디플리션 리전이 있긴 한데 디플리션 리전이 계속 확장을 하느냐, 어느 정도는 확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돼버리면 여기에 프리 일렉트론이 모이게 돼요. 프리 일렉트론이 모이게 돼요. 얘네들은 갑자기 어디서 왔느냐? 아까 없다고 그랬는데 없어서 스페이스 차지가 생겼는데 어디서 왔느냐?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에 N 플러스라고 이제 프리 일렉트론이 많은 영역이 있어요. 위쪽에 게이트 전압이 많이 올라가면 어느 순간 특정한 순간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학에서 우리가 뭐 퍼미 레벨하고 뭐 포텐셜하고 다 이제 워크 펑션하고 이런 걸 계산을 해서 보면 어느 특정한 전압이 딱 넘어가면 프리 일렉트론이 여기 쌓이게 돼요.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 보면은 MOS 구조의 이 밑에 P타입 세미컨덕터에 네거티브 차지가 쌓이게 되지만 처음에는 그 스페이스 차지가 쌓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프리 캐리어, 프리 일렉트론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렉트론이 인터페이스 쪽에 끌어당겨지게 되는 겁니다. 인터페이스 쪽에 모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물질이 프리 일렉트론이 많다. 그러니까 반도체 얘기부터 먼저 하면 이게 원래 이 반도체가 P타입 substrate, 그러니까 프리 홀이 많은 반도체였어요. 근데 전압을 이렇게 가해주고 보니까 이쪽 영역이 프리 일렉트론이 많아졌죠. 그 얘기는 마치 반도체가 뭐하고 같아진 거냐면 N타입 세미컨덕터처럼 보이는 건데, 왜냐면 N타입 세미컨덕터라는 게 이제 프리 일렉트론이 많은 거니까 N타입 세미컨덕터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치 P타입 세미컨덕터가 N타입 세미컨덕터로 바뀌는 것처럼 요 부분에서는, 요 인터페이스에서는 N타입 세미컨덕터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 영역, 요 레이어를 우리가 인버전 레이어라고 그래요. 인버전 레이어. 그러니까 타입이 바뀌었다. P타입 세미컨덕터였는데 N타입 세미컨덕터로 바뀌었다라는 의미에서 인버전 레이어라고 하고, 또 똑같은 영역을 우리가 이제 채널이라고 할 겁니다. 채널이라는 거는 이제 길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우리 흘러가는 길. 이게 왜 채널이라고 불리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요 길을 타고 우리가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렉트론이 흘러다닐 거예요. 요런 데로는 못 흘러다닙니다. 요런 데는 왜냐하면 프리 캐리어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일렉트론이 요렇게 인버전 레이어를 타고 흐를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흘러가는 길이다라는 의미에서 채널이라고 하죠.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인버전 레이어, 채널.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채널이 언제 생기느냐, 이렇게 게이트 전압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어느 순간 생깁니다. 어느 순간 그 높아지는 전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0.3V다 아니면 0.5V다 아니면 뭐 0.7V다 아니면 뭐 1.5V다 이렇게 특정한 전압이 되면 이렇게 채널이 생기고 인버전 레이어가 생기게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